멜랑콜리아는 노르웨이 작가 욤 포세가 노르웨이 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를 모델로 삼아 쓴 산문 소설입니다. 제목 멜랑콜리아는 우울증, 신경쇠약, 기억상실, 고독, 예술가의 고뇌 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라스 헤르테르비그 자신이 신경쇠약, 우울, 예술가로서의 내면 투쟁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보다 후의 세대 혹은 누이 등의 시점을 통해 치매, 기억상실, 시간의 흐름 속 소외감을 다룹니다. 아래는 작품 내부의 행동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엄격히 서사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가 작품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요 순간들과 심리 상태들의 흐름입니다. 욤 포세의 멜랑콜리아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라스 헤르테르비그는 자연과 풍경을 그리는 화가로서 노르웨이 바다, 산, 섬 등의 풍경이 그의 캔버스에 담깁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외형적 풍경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감흥을 그림으로 환기하려 합니다. 그는 점차 신경쇠약 혹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접어듭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겹겹이 쌓여버리는 느낌, 그 많음에도 압도당하는 상태가 묘사됩니다. 내 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본다 라는 문장도 등장합니다.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하지만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무기력감이 함께 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같은 문장도 있습니다. 풍경 그리기, 자연 속 산책, 고독한 생활이 반복되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경과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보다는 비가시적이고 모호한 감정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라스는 우울이라는 상태 속에서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한 화가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일부의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그는 더욱 내면 세계에 침잠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며 시간이 정지된 듯한 감각, 기억과 현재가 섞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라스의 누이 올리네가 화자로 등장하며 그녀는 주로 치매 및 기억의 붕괴 상태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존재가 점차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록되지 못한 여성, 주목받지 못한 존재라는 테마가 부각됩니다.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기보다는 회귀하고 뒤섞이기도 합니다. 기억의 단편들이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현재의 감각이 과거와 혼동되며 독자는 정신 상태에 대한 체험에 가까운 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2부에서 핵심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내가 누구였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억의 틈에서 나만 남아있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개인의 고뇌를 넘어서 예술, 존재, 시간, 고독에 대한 숙고로 확장됩니다. 시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배경 시기는 약 185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이며 시대상 산업화가 서서히 시작되던 시기였지만 노르웨이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가난한 사회였습니다. 예술가들이 생계수단을 얻기 어려웠고 예술은 생활이 아니라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라스 헤르테르비그 같은 화가들은 가난과 사회적 고립,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즉, 예술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소외였던 시대입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루터교 중심의 보수적 종교사회로 신앙과 도덕이 개인의 삶을 규제했습니다. 예술적 자유나 정신적 탐구보다는 도덕적 규범이 우선시되었고, 비정상적인 감정이나 정신질환은 죄나 타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라스가 겪는 내면적 갈등과 우울, 광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가 예술과 감정의 자유를 억눌렀던 사회적 분위기 반영입니다. 유럽 전반적으로는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자연과 내면의 감정을 그리던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사회로부터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현실을 묘사하는 사실주의적 시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스는 여전히 자연을 통해 영적 세계를 그리려는 낭만주의자였기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예술가였습니다. 이 시대 부적응이 그의 고립과 우울의 배경이 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포세는 1959년 9월 29일 노르웨이 서부의 해안도시 하우게슨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이며 극작가, 시인, 아동문학가입니다.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연 포세는 침묵의 작가, 북유럽의 베게트로 불립니다. 화려한 사건보다 내면의 울림, 시간의 정지, 존재의 감각을 탐구합니다. 문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언어의 여백과 리듬이 중요한 미학적 요소입니다. 작품 세계는 기독교적 색채와 실존적 사유가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의 고독, 믿음, 구원, 죽음, 존재의 불안을 다룹니다. 멜랑콜리아에서는 실존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삶을 통해 예술가의 고통과 인간 존재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포세의 문장은 작게 말하지만 깊게 울린다. 그는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 인간의 진실을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멜랑콜리아, 하얀 배, 아침과 저녁, 나는 다른 사람이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연 포세는 왜 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사람을 소재로 멜랑콜리아를 썼을까요? 작품 속 멜랑콜리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연 포세의 문체적 특징은 작품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멜랑콜리아는 제목 그대로 멜랑콜리아 상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윤곽을 흐리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라스가 느끼는 과잉 감각,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인한 압도감 등이 그 예입니다. 라스는 자신의 그림과 자연, 자신의 눈에 비친 세계 사이의 간극을 느끼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자문합니다. 기억과 시간의 흐름은 2부에서도 특히 강조되지만 1부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나 멈춘 듯한 상태가 표현됩니다. 기억이 현재와 섞이고 감각이 시간의 틈새에서 울립니다. 작가는 살아생전 주목받지 못한 예술가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한 여성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기록되고 보존된 역사의 주변부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연 포세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문장을 사용하며 전통적인 줄거리 중심 소설보다는 내면의 파동, 감각의 흐름, 말에 짓지 않는 것들의 울림을 담으려 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느끼는 독서 경험을 요구합니다. 라스의 경우 내 눈이 너무 크다는 표현처럼 자신이 보는 세계가 너무 넓고 복합적이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의식이 드러납니다. 이는 세계와 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익힐 수 있습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